2025년 5월 말 미국 의류 브랜드 갭의 주가가 하루 만에 16% 이상 급락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급락은 단순한 실적 부진 때문이 아니라 실적 발표 직후 공개된 향후 전망과 외부 변수들에 대한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관세 부담과 브랜드 부진, 공급망 리스크 등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놀랍게도 갭은 이번 분기 실적에서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성과를 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상회했으며 특히 올드 네이비와 갭본 브랜드의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줬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 이어진 경영진의 발언과 향후 전망은 투자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주가 하락의 진짜 이유는 바로 다음에 설명할 전망 악화와 외부 리스크에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악재는 갭이 경영진 입을 통해 직접 언급한 관세 부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중국 및 기타 아시아국 대상 관세 정책에 따라 갭은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1억 5천만 달러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회사 수익 구조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이런 정책 리스크가 있다면 투자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갭은 2025년 2분기 매출이 전년과 대체로 동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기대하던 성장 흐름과는 거리가 있는 발표였습니다. 특히 갭이 집중 육성하던 버네너 리퍼블릭과 에스레터 브랜드가 여전히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전반적인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실적보다도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즉 성장 가능성을 가장 중시하는데 이 부분에서 갭은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한 셈입니다. 갭은 수년 전부터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해왔습니다. 현재는 생산기지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다양한 국가로 분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세 정책은 중국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공급망 전체가 다시 리스크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추가 물류비와 구조조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수익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갭 주식은 실적 발표 직후 하루 만에 16%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가장 큰 일일 하락폭이며 주간 기준으로도 5년의 최악의 낙폭입니다. 단순히 실적 때문이 아니라 시장은 관세와 매출 정체, 공급망 리스크 등 여러 불확실성에 반응한 것입니다. 기업의 미래를 믿지 못하면 투자자들은 떠납니다. 이번 주가 폭락은 갭의 전략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갭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특정 국가에 대한 생산 의존도를 25% 이하로 낮추고 전체 공급망을 균형 있게 재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둘째,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격 전략과 유통 최적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부진한 브랜드에 대한 리포지셔닝과 리브랜딩 작업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들이 얼마나 빠르게 실현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갭의 이번 주가 폭락은 단순한 수치보다 더 깊은 문제를 드러냅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실적이 잠시 좋았더라도 관세와 공급망, 브랜드 부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쉽게 신뢰를 보내지 않습니다. 갭은 현재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브랜드가 회복세를 보인다면 반등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번 폭락은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갭의 향후 대응과 실행력이 주가 흐름을 좌우할 것입니다.